바로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피컬 스트럭처 디퓨전 모델에 대해 발표할 2020-1184 임정현입니다. 가장 먼저 목차를 보면은 이 논문은 이제 세 가지 큰 메소드들을 기반으로 그걸 합친 논문인데요. 그래서 그 기반되는 세 가지 메소드를 먼저 보고 그 세 가지를 합친 아키텍처를 논문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하는 과정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가장 기반이 되는 메소드는 디퓨전 모델인데요. 디퓨전 모델은 생성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그래서 VA나 갱 같은 모델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모델의 큰 프로세스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순방향 프로세스는 처음의 이미지로부터 노이즈를 더해감으로써 결국 t가 마지막으로 갔을 땐 노이즈만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순방향 확산 과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 노이즈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나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을 역방향 확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방향 확산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 디퓨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수식적으로 보자면 X0가 원본 이미지고 XT가 이제 노이즈만 남은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노이즈가 더해 갔는데요. 이제 여기서 노이즈는 무조건 가우시안 노이즈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의 형태에 마르코프 체인이 이제 적용되는데요. 마르코프 체인이란 무조건 현재의 노드는 이전 노드에 의해서만 연관이 있다라는 이제 확률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XT는 무조건 XT-1 probability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XT-1에 가우시안 노이즈가 곱해진 형태가 XT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더해져서 XT라는 노이즈가 만들어지고 이 XT라는 노이즈로부터 원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역확산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Q라는 이제 순방향 프로세스의 노이즈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노이즈를 바탕으로 역확산 과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P세타라는 값은 모르기 때문에 P세타와 저희가 알고 있는 Q와의 연관성,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로스 펑션을 구성해서 이제 역확산 프로세스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 디퓨전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셀프 어텐션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개념도 사실 좀 내용이 방대해서 그 흐름 어떻게 정리할까 했는데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내용을 줄이고 그리고 결론적인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면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셀프 어텐션 스코어입니다. 이 스코어라는 이제 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주로 NLP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NLP의 예시를 좀 더 들으면 각 단어마다 이제 연관성을 측정하게 되는 것이 셀프 어텐션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I와 I, 같은 단어는 당연히 연관성이 높겠죠. 그래서 높은 값이 뜨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I와 student라는 이제 각 단어의 연관성도 높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셀프 어텐션 스코어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좀 더 하나의 개념이 추가되는데요. 마스크라는 개념입니다. 마스크는 조금 이제 이해하기는 편한데요. 저희가 여기서 만약에 1보다 큰 값을 좀 주요 팩터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1보다 큰 거는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1.5 남겠고 1만 남겠죠? 그럼 그게 이제 마스크가 씌워진 어텐션 스코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이 이제 나중에 나와서 좀 쉽게 설명해 보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셀프 어텐션이 디퓨전 모델에 적용된 선행 논문이 있었는데요. 내용을 조금 짧게 설명해 보자면 그냥 디퓨전 모델에서는 이제 조금 오래 걸리는 것들을 셀프 어텐션 스코어에 따라서 그 역확산 과정에서 흐리게 하는 것의 정도를 어텐션 스코어를 바탕으로 조정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인 디퓨전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에 지금 셀프 어텐션이 적용될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씌울 건데요. 그 마스크는 이제 그래피컬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피컬 모델은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래프 형태의 꼴을 띄는데요. 그래서 다이렉트 스트럭처와 인다이렉트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스트럭처는 보시다시피 이제 화살표가 있는 거, 인다이렉트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다이렉트 구조에서도 이제 마르코프 체인의 개념이 들어가서 무조건 한 노드는 부모 노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다이렉트는 이제 주변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거는 이제 다이렉트 스트럭처에서 BCMF라는 예시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 논문에서 말하는 아키텍처를 좀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BCMF라는 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인다이렉트의 가장 예시로 제공하는 거는 이제 수도쿠가 있습니다. 수도쿠를 이제 인다이렉트 스트럭처 구조로 만들어서 그거를 어텐션 마스크로 만들고 그거를 이 디퓨전 모델에 넣어서 학습시켜서 수도쿠를 이제 자동적으로 채워지게 만드는 생성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 이 논문의 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BCMF로 돌아와서 BCMF를 바탕으로 이 아키텍처를 좀 더 흐름을 볼 건데요. BCMF란 행렬 분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티뉴어스 매트리스를 하나의 바이너리와 하나의 컨티뉴어스 매트리스로 이렇게 팩토라이제이션을 하는 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컨티뉴어스를 바이너리와 컨티뉴어스로 나눈다 하는 연산이다. 이거를 디퓨전 모델로 풀어볼 거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BCMF를 다이렉트 스트럭처, 그래피컬 모델의 다이렉트 스트럭처로 구성한 게 왼쪽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A가 바이너리, R이 컨티뉴어스로 이제 나눠진 거고, E라는 이제 옵저브드 벡터가 이제 정답값, 합쳐진 컨티뉴어스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피컬 모델을 바탕으로 저희가 아까 말했던 마스크 형태, 어텐션 마스크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이 어텐션 마스크 형태를 바탕으로 셀프 어텐션이 적용된 디퓨전 프로세스에 적용됨으로써 이렇게 좀 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다가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 논문을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내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여기서 X는 레이터트 벡터라고 이제 아까 보셨던 ARC에 대해 해당하는 각 변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ARC가 이렇게 셀프 언테이션으로 들어가고 Y는 이제 앞에 보셨던 이 값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이 셀프 어텐션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래피컬 구도로 만든 어텐션 마스크가 적용돼서 이제 디퓨전 모델이 학습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어, 이걸 조금 이해하려면 조금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한 개념이 조금 필요한데요. RNA는 저희가 시퀀스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퀀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셀프 어텐션을 하게 되면 그 시퀀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따로 그 시퀀스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보라색으로 보이는 노드 임베딩이라는 개념이 이러한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ntermediate variable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BCMF에서 하나의 continuous 매트리스, 즉 E를 바이너리 매트리스인 A와 continuous 매트리스인 R로 나누는 건데 저희가 중간에 C가 있지 않습니까? 이 C를 사실 C가 필요 없어 보이는데 이 C를 만듦으로써 어텐션 마스크를 좀 더 스팔스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팔스하게 만들면 좀 더 인터프리터블하고 프리퍼러블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인터미디아 베리어블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을 때 결국 뭐가 좋은 거냐라고 봤을 땐 이 어텐션 마스크가 있고 없고가 이제 메인 스트림이 되는데요. 어텐션 마스크가 없으면 이제 어텐션 스코어에서 값이 다들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연산이 좀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근데 어텐션 마스크를 적용시킴으로써 스팔스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좀 더 데이터 연산이 훨씬 빨라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미지를 보면은 non-스팔스한, 그러니까 어텐션 마스크를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적용한 것이 훨씬 더 인풋 사이즈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산이 훨씬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도쿠나 이제 솔팅 같은 문제에서도
이제 잘 작동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